네, 안녕하세요. 꼼수학입니다. 저번에 요런 문제를 풀었었는데, 여기 부피 구하는 문제, 이거를 풀었었죠. 그때 뭐 위에서부터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적분을 쭉 해서 구했더니 부피가 144가 나왔어요. 그쵸? 그거를 이제 요쪽 면에서 요쪽 면에서 바라보고선 절단면을 함수를 구해가지고 이제 적분하는 걸 해볼 건데, 어려운 문제를 더 어렵게 풀기 이거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멍청한 짓을 하는 거죠. 뭐 괜찮아요. 노가다 제가 원래 멍청한 거니까 그렇게 해볼 겁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 녀석의 부피가 144라는 걸 전에 구했어요. 그러면 요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4였다면 그럼 부피가 얼마였을까요? 이거 보자마자 1초 만에 답이 나와야죠. 그쵸? 적분해서 나오냐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얘가 3에서 4로 3분의 4배 늘어났죠.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144에다가 요거 세제곱해서 곱해주면 답인 거죠. 그쵸?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수학 실력이 느는 거고 응용력이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고요? 그런 거는 질문하면 안 되는데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봅시다. 선분이 하나가 있어요. 길이가 1이라고 하죠. 이 선분의 길이를 3배 늘릴 거예요. 이렇게. 그럼 길이가 3배 늘렸으면 이 선분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3이죠, 당연히. 1이면 3으로 바뀌어요. 그쵸? 자, 이번에는 면으로 바꿔볼게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1이에요. 정사각형입니다. 이거를 변의 길이를 3배씩 늘릴 거예요. 그럼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돼요? 여기도 3배, 여기도 3배니까 얘 넓이는 9가 되는 거죠. 왜 9예요? 3을 제곱했으니까. 3을 2번 곱했으니까. 이거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정육면체를 한번 봅시다. 정육면체. 얘는 111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럼 이 녀석의 부피는 1. 맞죠? 이걸 3배씩 늘리면 그럼 얘의 부피는 얼마가 돼요? 이것도 3배, 이것도 3배, 이것도 3배니까 27이 되겠죠. 세제곱하면 되는 거예요. 부피니까. 요걸 응용하면, 자, 요 문제, 요런 문제는 아주 껌이죠. 그쵸? 3에서 4로 바뀌었으면 3분의 4배 늘어난 거니까 세제곱해서 곱해주면 부피가 나오게 되죠. 그쵸? 이런 단순한, 뭐 단순하진 않죠.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아는 개념들, 뭐 지식들 이런 거를 응용해서 문제를 직접 적분해서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해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응용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연습하면 길러집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멍청하게 문제 풀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더 어렵게 풀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제일 처음으로 할 거는 이쪽 면에서 적분을 할 건데 이쪽 면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유추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요 안에 있는 전체적인 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요쪽만 살펴볼 거예요. 이미 전체 면적 보는 거는 그 부피를 보는 거는 해왔으니까 위에는 좀 더 간단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맞닿는 면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그릴 필요는 없고요. 요 면만 집중해서 볼 거예요. 이런 원통에서 수직으로 원통이 지나갈 텐데, 뚫고 갈 텐데요. 겹쳐진 부분의 부피를 구할 거예요. 근데 원통이 지나간다고 하지 말고 원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긴 원이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 옆에서 본다라고 하면 요 동그라미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형태가 되겠죠. 반대편은 뭐 안 그릴 거예요.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형태를 요 원이 지나갈 텐데 이 원은 옆에서 보게 되면은 직선처럼 보이겠죠. 직선으로 얘가 직선인 것처럼 그려지지만 사실은 원이에요. 이렇게 생긴 원입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원이요. 얘가 앞으로 다가갈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쓱 가면서 여기서 딱 닿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원이 싹 여기 가서 닿는다 그러면 요만큼의 선이 생기겠죠. 닿는 선이요. 그쵸? 그리고 원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요 닿는 요 면적, 이 면적은 이 원이 좀 더 안으로 쑥 들어갈 거거든요. 쑥. 그러면 닿는 면적은 요렇게 생기게 되겠죠. 원통, 여기에 있는 면이 어떻게 생길 거냐면 바깥쪽은 원의 일부분이고요. 가운데는 직선으로 되게끔 생겨 있겠죠. 요 부분서부터 여기까지는 볼록, 원이니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원의 일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직선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셔야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잘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수학 실력이 늘어나는 시간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효율성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시험 시간엔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느냐가 수학 실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해지거든요. 자, 정리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다 맞닿으면 요런 선이 생겨요. 그리고 원이 안으로 더 통과를 시키면, 조금 더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요렇게 생긴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요 중간 지점까지, 정 가운데까지 이 원이 들어가고 나면 이 원과 요 원이 만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완벽한 동그라미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요 길이는 다 일정하겠죠. 요런 식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중간 정도에서 자른 모양을, 그림을 그려봤어요. 원통에서 원이 쭉쭉쭉쭉 가서 중간쯤에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요만큼의 단면은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변화하는 면적을 3부터 0까지 적분해 주면은 이 녀석의 부피의 절반, 이 녀석의 부피 나올 겁니다. 이 녀석 겹친 부분에 부피가 나올 거예요. 그걸 2배 해주면 반대쪽까지 나와서 답이 되겠죠. 그쵸? 자, 이제 이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얘는 뭐 간단하죠. 사실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요렇게 자르면 이쪽은 부채꼴이고요. 요렇게 자르면 삼각형입니다. 그쵸? 자, 일단 요쪽을 중심을 이어서 요렇게 통과하게 하고요. 수직으로 통과하게 하고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잡을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를 잡으면 얘는 반지름이니까 3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9-x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의 길이가 어디를 나타내는 거냐면 요만큼을 나타내는 거죠. 요만큼. 그러니까 얘가 루트 9-x 제곱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얘도 반지름이죠. 원의 일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반지름이니까 3이겠죠. 그러면 얘가 x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계산하면. 자, 이제 계산을 시작을 할 건데, 얘를 x로 두고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되게 간단해요. 이쪽 얘의 넓이는 이거 2개 곱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부채꼴이 문제거든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잖아요. 공식이. 아니면 2분의 1 rl인 거고. 그러니까 세타가 필요하니까 얘를 삼각함수로 다 바꿔줄 거예요. x를. 그래야지 뭐 구할 수가 있겠죠. 편의상 여기를 2세타라고 할 거예요. 그래야 2세타라고 해야 여기가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잖아요. 여길 세타라고 놓으면 2분의 세타가 또 들어가니까 계산하기 귀찮아지니까 2세타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요 부채꼴의 넓이 얘는 2분의 1 r제곱 그리고 세타 2세타 그리고 반대쪽에도 부채꼴이 여기도 존재할 테니까 이거 2배 해주면 넓이가 될 거예요. 2배. 그래서 요 양쪽의 넓이를 합하면 18세타가 되겠죠. 그래요.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욕하면서 풀면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세타라고 놨는데 여기다 플러스 이 삼각형 총 4개 존재하죠. 근데 얘랑 더하면 합하면 직사각형 이렇게 될 테니까 얘 넓이를 이제 계산을 하면 얘랑 곱하면 돼요. x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놓으면 여기다가 놓으면 일단 놔볼까요? x 플러스 9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놓으면 적분할 거거든요. 0부터 3까지 dx 그 2배 하면 이게 답이에요. 얘를 계산하면 정답인데 이 x에 관해서 적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게다가 루트까지 있고 그쵸? 그래서 조금 더 테크닉을 한번 써볼 거예요. 어떤 테크닉을 쓸 거냐면 요 삼각형을 가져와 봅시다. 요쪽 삼각형 요거 요 녀석 여기다 그릴게요. 요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길이가 3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에 요 길이는 3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3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넓이는 이 전체의 넓이 요 넓이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얘랑 곱하면 요 2개 더한 거고요. 요 2개 더한 거 또 있으니까 2배에 곱하면 되겠죠. 3은 미리 곱해줄게요. 9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정해졌습니다. 인테그랄 2배 0부터 3까지 18세타 플러스 그러고 보니까 얘를 좀 정리해 줘야겠네요. 적분하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이렇게 생기면은 그쵸?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바꾸면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세타로 바뀔 거고요.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합하면 신고품 고무신 9배의 사인 2세타로 바뀌게 되죠. 여기는 dx고요. 자 이거 계산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여기가 dx라는 거예요. 세타에 관한 적분을 해야 되는데 dx니까 또 바꿔줘야겠죠. 뭘 가지고 바꿀 거냐면 요 길이가 x라 그랬는데 여기다 써야겠네요. x는 요 길이랑 똑같은 거죠. 3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요. 이제 코사인 세타로 변형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주면 dx 이퀄 코사인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d세타가 되는구나. 요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요 식은 9가 공통이죠. 9가 공통이니까 바깥으로 빼주면 18이고요. 0부터 3까지 이 범위는 조금 있다가 다시 쓰고요. 2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2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도 바깥으로 빼주죠. 마이너스 54로 바꿔줍시다. 마이너스 54 사인 세타 d세타 자 요렇게 돼요. 이제 구하라는 값이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x가 3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코사인이 0이 되려면 2분의 파이죠. 그래서 2분의 파이부터 그 다음에 3이 되려면 코사인이 1이어야 되니까 0이겠죠. 0까지. 자, 요거 적분해주면 요것만 계산해주면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54 이거는 나중에 계산 일단 쓰기는 할게요. 마이너스 54라고 하고요. 적분이 좀 복잡한데 따로따로 해주면 되겠죠. 2분의 파이부터 0까지 2세타 사인 세타
D세타. 참 진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2분의 파이 0까지 사인 2세타 사인 세타 D세타. 자, 요렇게요. 네, 보기 편하게 다시 깔끔하게 썼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 부분적분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뒤에 있는 녀석은 부분적분하면 무한루프가 되죠. 그래서 식을 변형시켜 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삼각함수 공식 쉽게 외우는 방법에 의하면 고생 빼기 고생은 마 이제야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자, 이제 얘를 바꿀 수 있게 됐네요. 이 녀석은 2분의 파이부터 0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에 고생 빼기 고생인 거죠. 고생 앞에 거는 두 개 더해준 거 3세타 빼기 고생, 뒤에 거는 빼준 거 세타. 이렇게 바뀌는 거죠. D세타. 이제 쉽게 적분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정미적 해주면 되겠죠. 얘는 밑에다가 써줍시다. 그대로. 그 다음에 적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미분 인테그랄 미분, 그 다음에 적분, 그럼 플러스 코사인 세타 D세타.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2분의 파이부터 0까지. 자,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깔끔하게 쓴 거 여기서 계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얘는 0 대입하면 0 사라지고요.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요번엔 얘가 0이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죠. 사라질 거예요. 0 돼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적분하면 사인 세타니까요. 얘는 2 사인 세타 2분의 파이부터 0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놓고 요거 적분하면 3분의 1 사인 3세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2분의 파이부터 0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얘 0 대입하면 0이고 2분의 파이 대입하면 2가 남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올려서 마이너스 2분의 1 바깥에다 놓고 이제 얘 계산해 봅시다. 0 대입하면 둘 다 0 돼서 사라지고요.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달고선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플러스 3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파이면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요거 넣어서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실수할 뻔했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두 개 더하면 3분의 4니까 요거 약분하면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8. 그리고 까먹지 말고 아까 앞에 요거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4를 곱하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 뿔 되고 3 약분하면 18이고 8 곱하기 18이니까 144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번엔 어렵게 푼 문제였어요. 네, 자, 어려운 문제 더 어렵게 풀기. 멍청한 짓하기.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분할 수도 있고요. 구분구적법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수학적인 센스, 감각을 익히시고 응용력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즐겁게 수학 문제 푸세요. 빠이. 안녕히 계세요.